자, 지난주 잘 보내셨죠? 너세니얼 호순의 주어 글자인데 이제 두 번째 주 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소설을 꼭 읽으셔야 해요. 소설을 안 읽으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정말 못 읽게 쓴 사람은 주어 글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영화라도 보고 이 강의를 들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가서 일단은 한글로 하고 근본은 영어책을 영어로 읽는 건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한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내가 읽은 그 책은 여러 영어의 그 스카렌트가 있는데 내가 본 책은 노턴 크리티컬 에디션이죠. 서드 3판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지금도 한번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어 책은 하나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한번 보죠. 호도는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읽으면서 고득을 쌓으면서 문학 경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828년에 처음으로 팬쇼 이 책을 익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돼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작가의 이름을 꼭 밝히지 않고도 책을 이렇게 내고 그랬어요. 거의 뭐 냈는데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리고 1830년에 두 편을 또 발표하는데 이때 호도는 대대로 내려오던 성에서 호돈의 여기 W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W자를 집어넣어서 호돈으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내가 그 성의 이름을 뭐 바꾼다든가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잘 해보려고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름을 바꿀 때는 뭔가 획기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했죠. 그 포크너도 원래는 여기 보면 포크너였는데 U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멜빌도 원래는 멜빌이었는데 요 끝에 E를 더 집어넣었어요. 가문에서 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난 우리 무슨 김씨인데 난 무슨 김씨 안 하고 내가 중시조가 돼가지고 경주 김씨에서 다른 김씨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작가로서 자유롭게 그 활동하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호수는 장편도 많이 써서 참 좋아요. 그런데 단편도 멋진 게 많아요. 그래서 단편을 잘 써보려면 호든의 이런 기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글만 써갖고는 먹고 살기 지금이나 그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직을 하죠. 보스턴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시작해요. 2년 후에 호든이 이제 여기를 그만둬요. 보스턴 밑에 락스펠의 몇몇 사람들이 유토피아적인 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로 이사를 가. 이게 뭐냐면 여기 서천 옆에 충북대 옛날에 윤구병 교수가 지금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무슨 공동체 만들어서 신앙촌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낮에는 함께 노동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쉬고 글을 쓰려니까 낮에 하루 종일 일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갔다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몇몇 이런 사람들이 그때 미국의 초창기에 많았어요. 멜빌도 여기에 참여하고 호선도 참여하고
그 월드를 쓴 이 사람도 참여했었죠. 근데 여기에 갔다가 원시 공동체 같은 여기에서 부인이 될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다가 1년 후에 나와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어렵죠. 말이 공동체지 산다는 게 그건 좀 어렵죠. 3년 동안 약혼 관계에 있던 소피아 피바디라는 여자를 여기서 이제 만나서 여성과 결혼을 하야죠. 이 여자는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그 다음에는 콩코드, 즉 보스턴에서 한 3-40분 정도 차로 떨어져 있어요. 이곳에서 CONCORD 칸코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려요. 근데 그 신혼살림을 차렸던 집 이름이 여기 올드맨스예요.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구목사관 정도가 되겠죠. 올드맨스라는 구목사관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첫 딸 유나를 낳는데, 이 유나는 주홍 글씨에 등장하는 펄, 진주죠. PEARL, 펄의 성격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에 자기 딸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펄을, 자기의 딸 펄을, 여기에 나오는 펄을 작품에 넣을 때 첫 딸의 성격을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46년에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46년 7월에 세일럼으로 다시 이사를 가요. 이 세일럼, 나는 그래서 세일럼이라는 게 세일럼의 마녀재판이라는 유명한 그 희곡도 있죠. 세일럼의 마녀재판. 나는 그래 일부러 나는 그래서 일부러 세일럼에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렇게 옛날에 비극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세일럼에서 다시 직책을 얻어요. 거기에 가서 왜 얻게 되느냐면 보든 칼리지에 다니는 동창 프랭클린 피어스가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근데 이 보든 칼리지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나와서 옛날에 경제학 원론을 쓴 조순 총리라고 서울대 교수를 했던 사람도 이 보든 칼리지를 나왔죠. 미국이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때 호선이 친구를 위해서 선거용 전기를 써줘요. 그러니까 대통령 홍보요원이 돼가지고 출마 홍보요원이 돼서 친구가 나오니까 그걸 써주고 그랬는데, 이 피어스가 당선이 또 대통령이 되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이래야 나중에 한 자리도 없고 그러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달라진 게 사실 없죠. 이게 뭐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때 그 덕택으로, 아마 나는 그 덕택일 거라고 생각해요. 피어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뭔가 자리를 하나 배려해 줬겠지. 그리고 이때 출간하는 단편이 Moss from an Old Man's, 이게 Old Man's, 이게 이제 자기가 살림했던 거죠. From Moses from an Old Man's라는 책을 쓰게 되고, 1849년에 호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세일럼 세관에서 해직당하게 되죠. 이 앞에 커스텀하우스, 이 책의 앞부분에 서문 비슷하게 한 20페이지 써 있는데 그게 커스텀하우스예요. 커스텀하우스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또 이 커스텀하우스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라든가 그때에 자기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앞에 커스텀하우스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내가 옛날에 이 커스텀하우스만 갖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써서 한 30년 된 것 같으네. 자,
해직당할 때 이 세일럼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서 떨어지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 해직당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 마을을 끔찍이 싫어해서 이 세일럼 싫어해서 길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싫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세일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증오를 하다시피 했어요. 세일럼 세관에 있을 때 주영골자의 그 서문에서도 나오지만 우연히 창고에서 어떤 조각을 천조각 하나 발견하는데 세관에서 근무할 때 그 주영골자의 소재를 찾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럼 커스텀하우스에 근무한 것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때 뉴잉글랜드의 여기에 세관에 근무하면서 뉴잉글랜드의 역사 또는 교회 연대사 같은 교회사 같은 연대사를 읽게 되죠. 그리고 좀 지나자 그 해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우울증에 빠지지만 작품을 계속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작품을 쓰려고 작가가 되려고 아주 굉장히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그 나는 지금은 옛날엔 돈벌이 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고 그랬는데 대학 가고 아주 전업직 작가로서 나서서 작가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스카렛네터 주홍 글씨라기보다는 A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니까 주홍 글자라고 해야 맞겠죠. 글씨는 전체 글자들의 모임을 글씨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번역을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사람들이 주홍 글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정확히. 자, 이제 조금 올려놓고 보면 1850년에 드디어 3월에 주홍 글자를 출간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예부흥의 첫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이 1850년이 그래서 문예부흥, 미국의 낭만주의의 첫 시초가 되는 해다. 이때부터 뒤로 그냥 몇 년 사이에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막 미국에서는 쏟아져 나왔어요. 멜빌은 51년에, 휘트만 허먼 멜빌이죠. 멜빌은 모비딕죠. 월트 휘트만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잖아요. 미국 시인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52년에 플리블 리브 오브 그라스 이런 시집을 출간하고 줄줄이 이제 작품이 나오지만 이런 것에 시동을 건 사람은 호든이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비난이 아주 굉장히 쏟아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명한 소설은 다 이렇게 처음에는 비난받았던 것 같아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것도 처음에는 나왔는데 음란 소설 같다고 결국은 출판도 못했었잖아요. 차텔레 부인의 사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차텔레 부인의 사랑도 몇 년 지나서 아주 음란 소설이라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주 불륜 소설이라고 여기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결한 내용, 목사의 간음을 다루니까. 그래서 비평가들, 일반 독자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따고 이게 소설이냐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책을 썼는데 너무나 비평가들, 독자 다 욕을 하니까 이 목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책이 나온 지 2달 만에 이 고향 싫다. 고향을 떠나죠. 뉴욕주 경계선쯤 가면 버크셔 지방이라는 그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레녹스라는 지방이 있어요. 레녹스.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 무렵 이 인근 가까이 있는 곳에 멜빌도 그곳에 살았어요. 허먼 멜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 옆에 멜빌이 살았는데 멜빌하고 서로 왔다 갔다 교류도 하고 문학 공부도 서로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영향을 받는데 미국 문학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 교류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1851년 호드는 칠박공의 집, 그러니까 세븐 게이블, The House of Seven Gables라는데 게이블이 뭐냐면 그 집에 2층에 창문처럼 이렇게 네모나거나 세모나게 뾰쭉 나와 있는 창이 있죠. 그게 박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선생님이 내가 영국의 셰익스피어 집을 가 보니까 몇 박공이냐? 처음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집은 창이 3개인가 2개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뉴플레이스 바로 옆에 집을 잘 쳐서 박공이 굉장히 많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대문이 몇 개냐 하는 정도로 이 박공이 중요해요. 그래 7박공의 집은 굉장히 이제 큰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드는 7박공의 7박공의 집이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해의 모비딕은 멜빌은 모비딕을 또 출간하게 되죠. 이때 멜빌은 호슨의 단편집을 읽고서 작품의 방향을 좀 더 철학적으로 수정했다고 그래요. 내가 읽어보니까 뭐 고래 싸움하는 얘기 또 고래하고 싸움하고 어떻게 잡는 얘기 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이 스카렛 레터나 칠박공의 집 이런 거를 이제 얘기 듣고 읽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좀 철학적으로 써야 되겠네, 또 여기 상징도 집어넣어야 되겠네, 여기에 뭔가 좀 괜찮은 얘기가 심각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슨에게 많은 신세를 진 거죠. 호슨을 보고 저렇게 작품에 뭔가 상징도 있어야 되고 저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비딕이 출간될 때 이 책을 허먼 멜빌은 호슨에게 헌정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책을 썼는데 당신에게 바치겠다.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져요. 그래서 옆에 그 레우드 하우스라는 곳에 살았고 멜빌은 근처에 에로헤드라는 곳에 살았어요. 서로 뭐 레드 하우스하고 근처에 에로헤드라는 곳하고 뭐 말 타고 서로 왔다 갔다 왕래가 가능하므로 이제 서로 만나갖고 문학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문학에서 호슨과 멜빌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의 낭만주의의 포문을 열고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줬다. 이의 셋째 딸 또 로즈 장미도 태어나죠. 52년 호수는 블리스데이 또는 블라스데이 로맨스라는 세 번째 소설을 출간해요. 이게 아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함께 모여서 어느 산속에 가갖고 자기들끼리 한번 살아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들죠. 그때 얘기를 여기서 이제 쓴 건데,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옛날 신살림을 했던 콩코드에 집을 하나 사요. 그런데 그 집이 힐사이드예요. 힐사이드. 원래는 그 작은 아시들을 쓴 그 작가의 집안 소유였던 집이었는데 힐사이드라는 집을 웨스트사이드라고 바꾸어요. 나중에 자기가 사서. 자, 뭐 그런 건 몰라도 괜찮죠. 뭐. 자, 그다음에 피어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영국 리버풀 주재 미국 영사로 임명을 해요. 자, 이제 리버풀 주재의 영사라는 거는 한직이에요, 별로. 이번에 내가 리버풀에 한번 가보니까 리버풀 2층 버스에 그 아주 디자인이 확 눈에 빨간 거에다 이렇게 쓴 리버풀의 그 디자인에 눈에 들어왔어요. 리버풀에 뭐 축구도 유명하지만 여기에 뭐 존 레논 그 비틀즈가 처음으로 공연했던 그 술집이 있죠, 지하 캐번이라는 곳. 난 이제 거기 가봤더니 그때에 쓰던 악기들 이런 걸 잘 뭐 돼 있고, 그 존 레논의 고향이니까 리버풀 바깥에 그 골목에 리버풀에 존 레논 동상에
나도 사진을 찍었지만 다 사진 찍고 뭐 이러죠.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 이 리버풀은 또 도시 재생으로도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오래되니까 도시를 새롭게 어떻게 활기 있게 바꿔보자 이런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성공한 도시가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죠. 리버풀에 한번 가볼 옛날에 활기가 이제 없었었던 지금은 활기가 많이 차는 것 같고 그 유명한 축구 리버풀 영국의 제일 대표적인 리버풀의 이제 축구팀도 있고 그러죠. 자 한번 리버풀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 영사를 임명하는데 별 할 일도 없는 한직이에요. 영사는 이제 뭐 대사도 아니고 조용히 떠나서 작품 활동을 하라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특권으로 혜택을 준 거죠. 꽤 오래 한 4년을 거기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영사가 돼서 사는데 식구들을 다 같이 가게 되죠. 호드는 피어스가 그 재선에 실패하자 영사직에서 쫓겨나겠죠. 그죠? 정치적인 이유로 갔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유로 쫓겨나게 돼요. 나겠죠. 이제 영사에서 쫓겨나고 영국에 조금 있다가 1859년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콩크디에 샀던 집에 머물면서 창작 활동을 다시 하죠. 1860년 마블폰 대리석 목신이라는 책도 출간하죠. 여기 이제 살았던 경험을 살려서 그 책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 유럽에 있으면서 또 리버풀 영사를 하니까 여기에 살면서 여행도 하겠죠. 여행한 이야기인 Our Old Home 이 여행 얘기 Our Old Home을 출간합니다. 뭐 이런 작품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대통령을 그만둔 피어스와 호스는 여행을 이제 친구니까 떠나게 돼요. 그 뉴햄프셔에 있는 플리머스 지방을 여행하게 되는데 호우즌의 유명한 단편 중에 왜 큰 바위 얼굴이 있죠?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둘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여관에서 자려고 여관에 들렸는데 들려서 잠을 잤는데 자다가 죽었어요. 그때가 아마 62살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자다가 뭐 내 나이도 안 됐는데 죽은 것 같아. 그때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1864년 5월 콩크드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게 되죠. 올려놓고 보죠. 그런데 콩크드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부인 소피아 피바디도 1871년 영국에서 죽고 영국에 이제 묻히게 됐는데 2006년인가요? 영국에 묻혀 있던 유구를 다시 찾아다가 미국에 가져와서 합장을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가족이 이제 다시 만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바로 이제 그 호존이 이렇게 자기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잡다하게 있었던 이런 삶들이 녹아내서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의 경험이 작품 속에 묻어나고 작가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결국은 대통령의 친구로서 혜택도 받고 또 쫓겨나고 그 경험들이 스카렛 레터 제일 앞에 커스텀 하우스를 읽어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나오죠. 그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상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이 녹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험 속에 자기의 철학이 투영돼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블이죠. 이제 이 앞에 보면 로맨스라고 스카렛 레터 앞에 돼 있는데 로맨스는 뭐예요? 나블과 로맨스의 차이점은 나블은 리얼리즘에 입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현실의 to real life, 저 현실의 모습을
아주 핍진성 있게 자세하게 인 디테일 묘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로맨스는 뭘까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 현실과 떠난 이야기. 예를 들면 어떤 뭐 유리구두에 있는 그 공주의 얘기처럼 공주가 숲속에서 예쁜 유리구두를 신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지나가는데 산적이 나타났다. 근데 저쪽에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장본이 착 달리다가 청년이 그 유리구두를 신은 공주를 구해준다. 뭐 이런 꿈 같은 이야기, 이게 로맨스예요.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 근데 그 소설은 어떤 일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경제 먹고 사는 이야기, 이 동네에서 싸우며 살아가고 거기에 뭐 일어나는 이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니까 소설과 로맨스의 차이점 같은 것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로 얘기를 앞에 한번 읽어보면 내 얘기가 그 커스텀 아웃에 거의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얘기였고, 호손이 물려받은 이제 호든이 작가로서 이렇게 작가로서의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정신 세계를 물려받았나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자기가 물려받았다는 것은 부모의 사고방식이 그대로일 수 있고 그 부모의 생각이 싫어서 조상들의 생각이 싫어서 거기 엔티하는 경우도 있죠. 자, 퓨리탄이에요. 그 조상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퓨리탄들이죠. 영국에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왔잖아요. 물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이미 1607년에 제임스타운 콜로니라고 지금 버지니아주 있는 데 쪽에 이미 콜로니 COLONI 콜로니 이게 식민지예요. 콜로니를 이미 영국에서는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영국 여왕이 담배, 면화 이런 것을 재배하려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냈고 이 사람들은 뭐 흑인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나중에는 노동을 시키고 그랬던 거죠. 자, 이 콜론이라는 거는 어원이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쾰른이 있죠. 지금의 독일의 쾰른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쾰른. 로마 식민지의 어떤 도청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쾰른이죠. 이게 콜로니 식민지다. 자, 호소는 어떤 작가냐면 문화적 유산을 또 어떤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하면 그 부모의 퓨리탄이라는 것을 물려받았죠. 조상이 퓨리탄이었으니까 퓨리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퓨리탄에 반대할 수도 있고. 자, 퓨리탄 하면 너무 우리가 딱딱한 것만 떠올리는데 원래 퓨리탄의 어원은 뭐예요? 퓨리파이예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는 사람들, 이게 퓨리탄의 뜻이에요. 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정화하는 사람들. 뭘 깨끗하게 정화하느냐? The Church of England예요. 영국 교회, 영국의 국교. 헨리 8세 때 만들어진 거죠. 헨리 8세 때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죠. 또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래요. 앵글리칸 처치 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해요. 즉 성공회, 우리나라의 성공회가 영국 국교예요. 자, 이 영국 국교인데 뭐 어떻게 보면 카톨릭과 닮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여기에 교황은 헨리 8세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비숍, 사제 제도들이라든지 장식적인 요소를 문의 창문에다 이렇게 뭐 색깔을 칠하는 거 로마 교회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퓨리탄들은 일종의 교회 종교 개혁 운동가들이에요. 마틴 루터나 칼빈 또는 칼뱅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의 이론의 영향을 만들어 좀 더 수박하고 단순하게 만들자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통해 소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다가가는 게 이런 의식이 너무 많아 형식이 그러니까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다가가려면 이런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간소화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좀 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하죠.